조다로 칼럼 23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한 최후 변론이 헌재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 이후 84일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고백하며 차분하고도 진솔하게 계엄령 선포의 배경 그리고 모든 쟁점이 이르기까지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국회 측에서 입장에 서서 윤 대통령을 공격했던 감사원 차장이나 몇몇 증인들이 진술이 전혀 허위임을 위증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가 되면 정말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화합하여 멋있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최적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의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첫 번째, 계엄령이 선포한 배경은 이 체제전쟁이다. 종북 좌파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폭거에 그냥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야당이 정말 발목을 잡아서 불법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시켜야 된다. 취임하기 전부터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못살게 굴어서 정말 대통령 하기가 힘들었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세 번째는 무소불위의 선거 부정으로 불법 선거가 자행이 됐는데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재판관이어서 최고 높은 사람들이어서 다 선거를 잘못됐다고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심지어 선거 부정에 문제가 있다, 해킹당할 염려가 있다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만이 이런 부정을 선관위를 조사하고 부정을 타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했다. 어떻게 몇 시간 동안 한 계엄령이 국가 내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3일 이후로 실상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수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0차례의 변론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특히 변호인단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5일 최후 변론에 앞서서 변호사 또 2명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여성으로 참 의인 같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이 야당의 폭거에 도저히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 구체적인 지령 이야기도 얘기하고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서 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시했습니다. 또 엄청난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정확하게 말하면 반란법이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국가 배반자들이 300명 중에서 26명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했습니다. 26명의 이름을 박성원이라든가 정청래
김민석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하면서 정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체제 전복을 위한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선거의 전문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정말 헌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선거 부정을 정말 정확하게 낱낱이 고백하였고 증거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선거인데 선거가 잘못되면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게 됩니다.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실체, 사례, 선관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도태우 변호사는 정확하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물론 도태우 변호사는 많은 컴퓨터 전문가나 마케팅 전문가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현재 22대 야당 의원 중에서 50명 내지 60명이 부정선거로 배지를 달았다. 그래서 야당이 돼가지고 거대 야당이 돼서 폭정을 일삼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도태우 변호사는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부정선거라 조작되어 당락이 바뀔 개연성이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계리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kum동을 감동시킨 정말 명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면 뭐 거의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헌법도 뭐 4년 중임이 됐든 어떻게 개정도 하고 남은 시간은 정말 국민과 더불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꽃피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감동하였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조작된 여론으로 사람들이 언론이 눈을 가리고 해서 실상을 잘 몰랐는데 이번 계엄령 이후로 탄핵 소추를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여러 가지 변론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타 강사로 한국사를 가르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공수처가 경찰들에게 가서 총을 맞더라도 가서 윤석열을 끌어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도 또 경찰도 다 우리 국민이다. 이쪽에도 한 명도 다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가서 가겠다.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붙들려 가는 모습을 보고 일타 강사가 뭐 돈을 많이 받는 강사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바른 소리 해야 되겠다. 내가 가르친 2030 세대들이 지금 경찰로도 가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실상을 알아야 된다 해서 뛰쳐나와서 소위 전환길 신도롬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오고 거의 매일매일 전국 수십 가운데서 시위가 윤석열을 풀어줘라, 복귀시켜라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서울대학교의 트루스 포럼이라든가 많은 대학 연세대나 이런 데 시국선을 하고 또 이번에
3월 1일 날은 대학로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1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이 모인다는 많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우리 전광훈 목사가 하는 국민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찍부터 바른 얘기를 했던 나훈아 가수라든지 이명웅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하였고, 여러분 유튜브를 한 뒤져보면 압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대를 풍자하는, 옛날에 보면 저항가요죠. 소위 민중가요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BTS도 현 시국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출범한 2022년 3월 9일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5월 10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말 죽음의 사선에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25일 취업 진술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걸 알고 있었다. 많은 공격이 있을 것도 알고 있다. 정말 제 고향이 예산인데요. 저 옆 동네 이순신 충무공 어른 얘기대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그리고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정말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진솔하게 잘 의지를 갖고 정의롭게 투쟁해왔던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가까운, 제가 존경하는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을 하셔서 맨날 얻어터지고 했던 이지영 장관,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 또 법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현재는 도덕재무자운동본부의 한국 총재로 계신 정의로운 분인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당장 취소하고, 현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이 과정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거나 각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해야 된다. 지금 중국과 연계된 공산국가들의 카르텔이 한국 정치에 개혈을 했고 부정선거에 관여했고, 이것은 반드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고든창 같은 분들을 통해서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저께 윤상현 의원의 그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들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김진홍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오셨는데, 요즘에 정말 젊은이에게 감동을 주는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번 기회에 중국이 우리를 많이 관여하고 우리 국정에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60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일타 강사를 잠시 먹고 정말 바른 이야기 하는데, 아직 아들, 딸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른 얘기 하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선 헌법재판소가 불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거명을 했죠. 불의한 재판관 누구, 불의한 재판관 누구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면 안 된다. 국민의 민심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살려면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 살 수 있다. 각하만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철저하게 주장하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 유명한 헌법학자의 이야기대로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다 공중분해가도 가루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현재 8명의 재판관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국민이 여론이 좀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이때 본인들이 몇 명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최근에 국민 저항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령을, 소위 국민들이 말하기에는 이제 그게 계몽령이라고 말합니다. 선판위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힘들고 이 나라가 많이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언론이 눈을 가려서 제대로 정의로운 보도를 하지, 공정보도, 사실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8년 동안 몇만 명, 몇십만 명, 수준을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연일 주말마다 그 많은 시위를 하고 바른 주장을 해도 KBS, MBC, SBS, JTBC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이 국민의 길을 막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속속이 전달되면서 정말 일제 때 우리가 항거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제3세력에서 한국이 침탈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한길 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을자 오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도처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나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재의 판결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기본 질서가 파괴되느냐, 홍콩처럼 날아가느냐 하는 그런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체제전장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소위 극한이라고, 극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요즘에는 또 하이드론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밀리테크 4.0, 5.0 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화전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문화전쟁에서 중국에서 하는 이런 공산주의는 실패할 것입니다. 진정한 문화전쟁은 우리 다 알다시피 지난 25년 전부터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바로 한류 열풍이 문화전쟁의 핵입니다. 우리 한류는 그런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전을 능가해서 한국이 위대한 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저는 제대로 판단해서 이런 많은 학자들이나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장을,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 같은 국민의 마음, 민심을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하길 바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한길 강사태로 각하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3월 1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 3, 40 가운데서 3.1운동처럼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3월 1일은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2022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르게 대통령직으로 복귀돼서 올바르게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전부 비운의 대통령이 끝나고 죽고 깜빵 가고 이런 비운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이 나라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정말 세계 중심으로 가는 남한, 북한, 동북, 삼성 2억 1천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80억 인구를 구하는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조다로 칼럼 23탄은 윤석열 대통령의 치유 진술을 듣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거치고 풍전등화를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DNA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올바른 나라를 만듭시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만세! 조다로 칼럼 23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